대화로서의 글 읽기. 글씨 이렇게 코딱지만 하냐. 읽기가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영역입니다. 읽기를 통해 자신의 상황이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고려해서 생각을 형성하고 이를 다른 사람과 주고받습니다. 책을 읽고 끝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계속 이야기하면서 소통할 수가 있어요. 밑에 소단원 읽기. 자기가 읽은 책에 관해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눈 경험을 떠올려보고 아래 질문에 짝과 대답해보자. 패스! 다음 쪽. 81쪽. 등나무 운동장 이야기. 네, 등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네, 됐고 옆에 건축이 시간을 다루는 일이다. 건축에서 자연에 대한 것들. 오케이, 됐어. 시작하기 전에 밑으로 올게요. 숲이 심각한 얘기는 아니에요. 되게 가벼운 얘기 할 거다. 비평적이고요. 서사적, 뭔가 스토리가 있나 봐요. 수필이니까 체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일을 이야기할 거니까. 등나무 운동장, 무주 공설 운동장에서 감응을 통해 만들어진 등나무 운동장. 감응, 감동을 하고 감정을 주고받습니다. 등나무를 활용하여 공설운동장의 그늘 지붕을 만드는 과정과 완공 이후 생겨난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서술했다. 등나무 운동장을 만든 경험을 구체적인 사례로 삼아서 글쓴이의 건축관, 건축이라는 건, 건물이라는 건 이래야 한다 라는 글쓴이의 가치관이 나타나 있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물은, 건축은 뭐예요? 건축이란? 그러네요. 네. 밑에 등나무 운동장 이야기. 무주 공설 운동장 등나무 그늘이 있는 등나무 운동장으로 변모시키면서 원래는 없었는데 새로 설치했나 보다. 공설 운동장이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동체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진짜 자랑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잘했다고. 그런 거지 뭐. 자연이 원하는 집, 사람이 원하는 집이 아니라 자연이 원하는 집. 무주에는 공설운동장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등나무 운동장으로 다시 태어났다. 등나무가 엄청 유명한가 보죠. 등나무 운동장을 만든 일은 내가, 이거 글의 종류 뭐라 그랬어요? 수필이라 그랬죠. 그럼 수필의 나는 누구야? 글쓴이 자신이에요. 무주에서 10여 년 동안 한 일 중 가장 인상 깊고 감동적이고 나를 많이 가르친 프로젝트였었다. 글쓴이의 체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구나. 여기에 애정이 듬뿍듬뿍. 한마디로 말해 모더니즘 건축, 현대의 스타일스러운 건축이 놓친 자연과 인간의 교감과 감성을 내게 일깨워준 작업입니다. 다른 색깔로, 다른 걸로 체크. 모더니즘 건축이 놓친 자연과 인간의 교감과 감성을 내게 일깨워줬다. 그래서 애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건축은 공간을 만드는 일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건축은 뭐예요? 시간을 다루는 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했었죠. 그렇다라고 하면 모더니즘 건축에서 우리가 놓쳤다라고 하는 자연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자, 이제부터 내가 자연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자연이란 시작에서부터 건축은 자연과 필연적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현대 건축은 자연을 본격적으로 대접하지 않고 조경, 도와주는 경치, 경치를 아름답게 꾸며주는 부수적인 측면에서 인공적으로 다스리려고 했었다. 현대 건축은 자연을 조경이라고 하는 부수적 측면에서 인공적으로 다루려고 했었다. 즉, 모더니즘 건축에서는 건축이 자연 위에 군림하는 듯했다. 자연을 지배하겠다. 야, 내가 여기에다가 재료 써가지고 건물 만드는데 자연 따위야. 우리가 건축에서 자연에 관해 다시 생각해야 하는 모든 건축이 설사 도시 한가운데에 건설된다라고 해도 자연이란 큰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나는 생각합니다. 건축이라는 것은 모든 건축은 자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에 세모쳐 놓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글쓴이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니들 생각 잘못된 겁니다. 라고 할 거야.
그리고 자연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간을 온전히 표현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다루고 있다. 자연은 그 자체가 변화며 축적이며 지속하고 자라나는 것이다. 자연은 더 쉬운 말로 쓰면 뭐라고? 하나의 형태로 고정된 것이 아니다. 자꾸자꾸 변하는 거다. 이렇게 다소 추상적인 이야기를 섬세하게 이해하려면 무주의 등나무 운동장을 가보면 됩니다. 내가 경험했었던, 내가 했었던 구체적 사례. 거기에는 자연과 식물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인간은 못합니다. 콘크리트, 철판은 못하는 거예요. 운동장을 감싸는 등나무, 그들이 만들어낸 그림자 그늘입니다. 등나무 운동장은 왜 등나무 운동장이래? 거기에 운동장을 감싸는 등나무와 그러네. 등나무 얘기뿐만이 아니라 등나무 그늘 얘기도 하고 있는 거네. 공설운동장 관중석을 뒤덮은 등나무 그늘은 자리에 앉은 이에게 따뜻한 볕을 가려주는 것은 물론 일단 정지. 옆에 거 확인하고 갈게요. 건축에서 자연에 대한 글쓰기. 자연이란 뭡니까? 생명체와 같이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이런 걸 건축이 반영해야 될 텐데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밑에 문제 다 같이 풀 거예요. 이 글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주공설운동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중심화제, 등나무 운동장을 직접 얘기했죠? 감동과 깨달음의 내용, 나 이거를 너무 감동적이야. 나한테 완전 맞는 거거든. 글쓴이의 경험에 의의 내가 했었던 거 나한테 가장 인상 깊었지. 지금까지 저는 잘못 살아왔습니다. 반성해요? 아니죠. 답은 4번. 기존의 건축이 지닌 한계, 아까 세모 펴놓은 온통 걔네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모더니즘 건축은 자연은 건축을 더욱 아름답게 꾸미는 무엇으로만 생각해? 조경으로만 여겨집니다. 여기에는 건축은 중심적인 것, 자연은 건축이 중심이고 자연은 옆에 꼽사리, 부수적인 거라는 인식이 담겨 있는데 글쓴이는 이러한 인식을 비판할 겁니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공설운동장 등나무는 어때요? 햇볕을 가려줍니다. 그 다음 보라색 등꽃을 피워서 맞아. 등나무 꽃 너무 예뻐. 이 세상 어디에서도 체험할 수 없는 빛과 향기를 선사합니다. 맞아. 등나무는 향기도 엄청 세. 등나무 그림자와 그늘, 파란 하늘, 초록빛 잔디가 어우러진 풍경은 자연의 위대함을 알려줍니다. 여기에서의 건축이 오히려 등나무의 푸른 조경을 펼쳐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기존의 모더니즘 건축하고는 완전 다르죠. 모더니즘 건축에서는 건물이 주인공이고 자연이 부수적인 건데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까?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모더니즘 건축 혹은 모더니즘 건축관과 다릅니다. 반복되는 단순한 경량철골로 구축된 구조물은 그 자체가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등나무가 자라려는 의지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돕는 겁니다. 뭐가? 경량철골 구조물은 등나무를 도와주는 겁니다. 등나무 주인공, 경량철골 구축된 구조물, 조력자. 감흥이라고 하는 단어 뜻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모. 어떤 느낌을 받아서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무주공설 운동장이 등나무 운동장으로 변신한 까닭은 뭘까요? 물어보고 과연 공설운동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자기가 또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해 줄 겁니다.
문답의 형식으로 관심을 유도합니다.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합니다. 97년 어느 날 나는 무주에 회의하러 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점심을 먹던 중 갑자기 무주 군수가 식사 마치고 우리 같이 공설운동장 갑시다 라고 제안했다. 무슨 일인지 모르고 따라 나선 나는 거기 무슨 일이 있죠? 그냥 가보면 압니다. 그의 말에 반신반의하며 따라가 본 운동장은 별다른 특색이 없이 평범했다. 일단 내 첫인상 평범했다. 지방 소도시의 조그만 공설운동장이라면 평소에는 한가해 가끔 행사 있을 때나 사람이 모이지. 그런데 초록색 잔디를 정성스럽게 키워 넓게 펼쳐놓은 것, 주변 경관이 빼어나다라는 점이 특별해 보였다. 나름 엄청 신경 썼나봐요, 군수가. 보여줄 게 있습니다 라면서 그간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군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을 초대하는데 주민들은 거의 오지 않고 공무원들만 참여하는 것. 바로 요게 고민의 내용이겠네? 그래서 주민들에게 공설운동장에 행사가 있을 때 왜 오지 않냐라고 했더니 어떤 어르신께서 여보게 군수, 우리가 미쳤나? 군수만 본부석 햇볕 피해 있고 우리는 땡볕에 서 있으라고 하는 게 이게 뭔 경우야? 이런 우리가 벌 받을 일 있어? 안 가. 더워서 그래. 햇볕이 너무 쬐서. 아닌 게 아니라 햇볕이나 비를 피하는 가림막은 중앙 본부석에만 있고 운동장 주변의 관중석은 따가운 햇볕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다. 사실 우리나라의 어느 운동장이든 본부는 일반 관중석보다 늘 거대하고 압도적이어서 권위와 중심을 상징하는 장소처럼 느껴집니다. 옆에 오른쪽 그림 보니까 어때요? 여기 본부석에만 햇볕 피할 수 있게 파라솔 같은 거 있고 옆에 완전 땡볕이야 땡볕. 사람들 그냥 다 서 있어야 돼. 이렇게. 니네가 하는 행사 같다 우리 다 주고 이런 거지. 다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무슨 이렇게 니들 이렇게 거대하고 압도적이고 권위와 중심을 상징하고 왜 다른 사람들 이렇게 쫄아들게 만들고 이렇게 니들 잘났냐? 군수 주제에 이런 얘기지. 군수는 이 모든 공설운동장에 있는 권위주의의 실상을 파악하고 권위주의의 실상, 바로 이러한 것에서 오는 거겠죠. 이것을 기꺼이 다른 모습으로 바꾸자 남몰래 뭔가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 권위적이지 않게 하자.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자. 마음도 편하고 햇빛도 피하고 그런 생각을 한 거겠지. 그가 운동장에서 나에게 보여주겠다고 한 건 바로 운동장 주변에 심은 240여 그루의 등나무였다. 등나무를 심어서 자연스러운 그늘을 만들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이 군수 괜찮은데? 시민들이 더워서 안 가. 그랬더니 그거 적극적으로 들어주잖아. 그런데 1년도 안 된 등나무가 원래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빨리 자라는 바람에 서둘러 등나무에 집을 지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건축가인 나를 데려간 거네. 나는 그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놀라웠고 어떤 아이디어? 그늘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늘막 만들어 드릴게요. 보통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군수는 나무를 심었어. 허공에서 허우적대는 등나무의 순을 보고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멋있다. 야, 이 너 군수.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는 수백 그루의 등나무 줄기는 마치 살려주세요 라고 애절하게 호소하는 것 같았다. 됐을까? 옆에 82쪽에서는 딱히 보실 것 없고요. 오케이. 자, 옆에 다시 넘어갑시다. 등나무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어달라는 거지. 그러면 등나무가 주인공이야? 등나무 집이 주인공이야? 등나무가 주인공이지. 등나무의 풍경을 돕는 건축. 건축이 돕는 거야. 다시 말해서 건축 주인공 아니야. 이렇게. 건축이 옆에서 돕고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축이 부수적인 건 어디야? 건축이 어디가 있어? 자연을 부수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바탕으로 이해하고 배려해서 대접해야 한다. 건축은 자연을 도와주고 건축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야. 다음 페이지. 식물을 담게 설계하다. 나는 대답했다. 좋아, 등나무.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어주마. 사실은 입금돼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 너희는 근사한 그늘을 만들어다오. 그렇게 생각한 것이 두 가지였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공사비를 줄일 수 있을까? 공사비 문제. 또 다른 하나는 식물이 초대되는 집이 아니라 식물이 주인이 되는 집이 되게끔 배려하는 것. 즉, 완공 후 구조가 드러나기보다 등나무가 마음껏 자라나서 구조물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방법은 오케이, 식물을 담게 설계하는 것이다. 화살표를 이렇게 처리하죠. 공사비를 줄이고 식물이 주인이 되게 하려면 식물이 담게 설계하면 돼. 그럼 화살표는 사실은 이 방향이지. 식물을 담게 설계하면 식물이 주인이 되고 공사비 줄일 수 있어. 이렇게 두 가지죠. 나는 서울에 돌아오자마자 스케치를 하고 설계에 들어갔다. 첫째도 둘째도 모두 식물과 같이 만들고자 했다. 일단 정지. 옆에 나와 있는 군수의 생각, 오른쪽 위에 잠깐 뭘까요? 군수의 생각. 사람들이 왜 참석하지 않지? 주민들이 불편해서 그렇구나. 주최 측 너무 권위적이구나. 등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어주자. 설계하면서 중점을 두게 둔 거. 건축물보다 마음껏 자란 등나무가 주인공. 비용도 적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옆에 3번 문제 그냥 하고 가자. 등나무를 심으니까 자연을 활용하는 거죠. 효율성을 중시한다. 빨리빨리 적은 비용으로 무조건 싸게 빨리빨리 그건 아닌 것 같아. 소통할 줄 알죠. 권위주기인 거를 싫어한다라고 그랬어요. 왜? 82페이지 맨 밑에 줄 보세요. 권위주의의 실상을 파악하고 이를 기꺼이 다른 모습으로 바꾸고자 권위주의 버리겠다라는 거니까요. 잘한다. 군민들에 대해 애정이 있습니다. 괜찮네요. 밑으로 다시 내려오죠. 글쓴이는 기역 문장. 등나무가 살려주세요. 사람처럼. 등나무를 사람처럼 의인화하여 표현했다. 건축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그래, 니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들어주겠다. 자연과 교감을 나누는 모습을 인상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시 본문으로 올게요. 서울로 와서 스케치하고 첫째, 둘째, 식물과 같이 만들기로. 등나무는 여러 줄기가 모여서 타고 오르는 식물이니까 작은 것들이 합쳐지는 구조를 선택하기로 했다. 지름 6cm짜리 원형 파이프 4개를 한 다발로 묶어서 큰 줄기가 되게 하고 원형 파이프 때로는 2개, 때로는 3개를 결합해서 작은 줄기가 되게 해서 편안하게 타오를 수 있는 원호 모양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겠지. 여기 요렇게는 요 부분은 한 4개 정도로 묶어서 만든 거고 요렇게 올라가는 부분들 여기 요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은 뭐 2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만들었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원호 약간 둥글둥글하게 그랬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올게요. 등나무가 편안하게 오를 수 있게 즉 구조 자체를 등나무와 닮게 하려고 원형 파이프 등나무가 관중석 방향으로 자랄 수 있게 윗부분을 원호 형태로
시선과 햇볕의 관계를 고려해 가장 적절한 위치의 원호의 꼭지점을 정했습니다. 얘를 이렇게 할 건지 이렇게 할 건지 원호의 꼭지점을 정했대. 관중석 제일 뒷줄에 앉은 사람들의 시선이 장애가 없도록 하는 원호의 꼭지점을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고려 성향이다. 내가 맨 뒷자리거든. 그러면 이 원호가 이렇게 갈 거잖아. 근데 이게 너무 내려와 있으면은 시야를 가리니까 이거를 어디서 끊을 건지 그게 제일 중요해. 등나무가 자라면 원호 형태의 파이프가 휘어질 수도 있다. 기둥의 위쪽에서 원호 형태의 파이프를 잡아당기며 잡아주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이런 거겠죠. 요게 원호인데 이렇게 원 어디가 있냐? 여기 원호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를 이렇게 잡아주는 것, 얘도 어떻게 잡아줄 건지 그것도 고려를 했었대. 그리고 등나무가 구조를 쉽게 타고 올라갈 수 있게 쇠줄로 엮어주었다. 파이프 지나가면 요 사이를 이렇게 쇠줄로 묶어줬대. 구조물의 단면을 그리면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나는 최소의 것으로 최대의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을 얻었습니다. 뭐가 최소적인 거야? 인위적인 건축물이 최소, 비용도 최소, 최대의 일,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 상세한 내용을 모두 정하고 물량까지 계산하는 데 시간이 서너 시간 걸렸는데 우와, 무아지경에 빠져 즐겁게 집중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 일을 집중해서 해결했었던 것은 두 가지 감흥이 겹으로 내게 작동한 것이다. 아까 쏟아놓은 제목이 감흥이었잖아. 이제 왜 감흥이었을까? 오케이. 두 가지 감흥. 하나는 군수가 주민에게 얻은 감흥. 또 다른 하나는 내가 허공에 허우적대는 등나무에게서 얻은 감흥. 1번은 누구와 누구의 감흥? 사람과 사람의 감흥. 요거지. 2번은요. 사람과 식물이 감흥. 요렇게 할까? 군수가 주민에게 얻은 감흥 1번 사람과 사람의 감흥. 내가 허우적대는 등나무에서 얻은 감흥 2번 사람과 식물의 감흥 2번.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 두 가지 1번, 2번이 합쳐져서 비로소 등나무 운동장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허공을 허우적대는 등나무가 관중석 쪽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 칠한다. 등나무에게 손이 있대요. 의인법. 지금도 눈에 생생하다. 나무가 몸을 뻗어 세상을 향해 자라는 것을 보면 일은 언제나 행복하다. 그 그늘 밑에 앉아 등꽃 향기를 맡으며 넓은 잔디밭에 펼쳐진 운동장을 보는 건 근사합니다. 등나무 많이 보고 싶으면 서울대 한번 가보시면 돼요. 거기 온통 다 등나무야. 무주 등나무 운동장 관중석이 제일 뒷줄에서 우리는 향기로운 등꽃의 터널을 지나며 꿈같은 풍경을 즐길 수 있다. 그 후 등나무 운동장 프로젝트에서 건축가라고 한 것은 기껏해야 등나무가 자라는 구조물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 엄청 내가 특별한 일 한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모두가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과 서로 긴밀하게 결합하면서 완성된다. 저는 정말 숟가락 하나만 얹었을 뿐. 엄청 겸손하네요, 아저씨. 왼쪽 84쪽 왼쪽에서는 딱히 볼 건 없고 그냥 내용 정리해 놓은 거고요. 오케이. 중요한 거. 저는 요거 중요하다고 봅니다. 84쪽 왼쪽 맨 위에 글쓴이가 감응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뭘까요? 감응이란 사전적 의미는 어떤 느낌을 받아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누구의 마음이 움직였어? 군수의 마음이 움직였지. 누구의 마음이 움직였어? 등나무를 본 건축가. 나의 마음이 움직였지.
이 글에서 문맥에서는 상호작용, 공감, 교감과 같은 말로 바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상호작용, 공감, 교감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공설운동장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철골 구조물 공사가 거짓말하네. 제가 찾은 말렸네. 철골 구조물을 만드는 공사가 완공되고 1년이 지나면서 어머 사람들 엄청 많이 와나봐. 마치 집들이 하듯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의 주민들을 초대했습니다. 관중석 바닥에는 조명도 설치돼서 밤에는 은은하게 변신을 하고요. 본부석의 콘크리트 지붕을 부드러운 천막 구조로 바꿔서 대형 화면을 설치했습니다. 와, 권위적인 것도 훅 떨어뜨렸네. 다 같이 즐길 수 있게. 좋다, 이 동네. 공사가 마무리된 등나무 운동장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끝. 등나무 운동장을 만들어낸 감흥. 일단 누가 감흥했습니까? 군수요. 누가 또 감흥했습니까? 등나무를 보고 건축가인 내가 감흥을 했다. 이렇게 써놔야 되겠지. 그래서 등나무 운동장이 탄생했어요. 글쓴이가 설계할 때 관객을 배려한 것은 뭐예요? 제일 뒤에 앉은 사람이 시야를 가리지 않게 꼭지점 높이 잘 맞추는 거 4번. 등나무 운동장이 만들어지는 것은 군수와 주민, 나와 등나무 사이에 있었던 무엇 덕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자연 사이에 감응 덕분에. 그로 인해 나 역시 우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무아지경에 빠져 즐거운 마음으로 순식간에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나? 여러분들도 온통 즐겁고 재미난 일 할 때 시간 슝슝슝슝 가잖아요. 다음 페이지. 건축과 자연 사이의 감흥. 아직까지 감흥 2개밖에 안 나왔었는데 이제 3번째 감흥이 나올 거예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연과 건축의 감흥에 대해서. 옆에 그림이 있고 진짜 뭐 이러한 형태로 바뀌었나 봅니다. 매년 꽃이 피는 봄이 되면 등나무 운동장은 환상적이야. 언젠간 주민들은 이 운동장에서 영화도 감상했지. 코로나 전이겠지? 행사나 경기가 없을 때도 여기저기 방문객들은 등나무 운동장의 커다란 규모와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되어서 감동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연의 힘이 중요했지만 절제된 건축의 힘도 작용했습니다. 등나무를 드러내야 되는 건데 자연물이 됐거든 나도 나서고 싶어 그랬으면 안 됐을 거예요. 운동장의 등나무는 철 구조와 서로 만나 또 다른 구조체를 만듭니다. 등나무가 자연스럽게 자라려는 힘과 의지를 철 구조가 떠받쳐줍니다. 등나무에 성장하려는 힘, 그것을 떠받치는 철골의 힘은 마치 서로 알아버렸다라는 듯이 오케이, 감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찾아야지. 감응 3번. 누구와 누구의 감응? 등나무와 철골의 감응. 이곳을 찾는 방문객에게 관중석 제일 뒤쪽에 올라서서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걷기를 권유한다. 도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자연의 축복이다. 자연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그러한 풍경을 보여주고 내년도 그러할 것이다. 자연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서울에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있고 무주에는 등나무 운동장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등나무 운동장.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거든 이라면서 자부심과 애정이 있습니다. 됐을까요? 됐고 등나무 운동장으로부터 얻은 깨달음. 오케이. 중요한 얘기 또 바로 왼쪽에 있네요. 바람직한 건축이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공간을 만들기도 하지만 시간을 다뤄야 한다. 지금까지 놓쳐온 자연과 인간 사이의 교감과 감성이 요구된다.
자연과 필연적인 관계라는 걸 알고 자연을 제대로 대접해 주어야 한다. 됐고, 됐어. 오케이. 네, 잠시만요.